이번 사연은 예전부터 친정어머니를 괴롭혀온 고모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응징했더니 고모가 사과를 했다는 사연인데요. 쓰니님은 사과하는 고모 면전에 대고 또 모진말을 했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두 아이 엄마예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 엄마가 더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우와는 지금까지도 많이 불편해요. 제 신우 얘기는 패스하고 엄마의 신우인 막내 고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희 막내 고모는 아주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이기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감정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은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고모가 시장에 가서 상태가 안 좋은 생선을 팔았다며 생선가게에 악을 지르며 온갖 욕을 퍼부은 사람입니다. 사장님 따님을 무릎 꿇게 했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이 저희 막내 고모예요. 병원에서 자기보다 늦게 온 환자를 먼저 들여보냈다고 간호사를 울리고 무릎 꿇렸다고 무용담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를 괴롭히는 고모를 응징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커가면서 고모가 엄마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장녀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막내 고모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괴롭히고 시집살이를 시켰을지 짐작이 가니까 고모를 많이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저희 아빠 여동생이에요. 그럼 저희 엄마가 손 위잖아요. 저희 엄마 고모한테 평생 존댓말 사용했습니다. 근데 고모는 자기가 저희 엄마보다 한 살 많다는 이유로 거의 반말을 했어요. 반말만 한 거면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았겠죠. 막말도 그런 막말이 없을 정도로 저희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모가 주변 사람 모두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고모는 비수 같은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취미인 것 같습니다. 첫째 낳고 얼마 안 돼서 고모를 만났는데 너는 네 엄마 닮아서 아들을 못 낳는다며? 둘째도 딸 낳을 거냐?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제 남편 있는 데서 말이에요. 둘째 임신 중일 때 고모를 만났는데 너 또 딸이라며? 이러고 깔깔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 엄마 애 2번 떨어진 거 아니? 그렇지 않았으면 넌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이러면서 깔깔거렸어요. 저희 엄마 첫 번째 유산된 것은 배가 좀 불렀을 때였는데 김장하는 날 무리해서 유산되었고 한 번은 친가 식구들이 어디 다녀온다고 애들 잔뜩 맡겨놓았는데 그때 힘들어서 유산되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고모는 그게 웃겨? 고모가 엄마 유산시킨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도 막내 고모 말을 듣고 화가 났는데 처가 어른들 앞이라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다 왔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고모의 말에 상처받지 말라고 위로해 주더니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살자더라고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고모가 우리 엄마한테 예전부터 어떻게 했는지 뻔하다는 생각에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고모도 고모지만 정말 나쁜 건 아빠죠. 자기 여동생 싸대기 한번 못 때리고 아내가 그렇게 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방관하기만 했으니까요. 저는 예전부터 아빠에게 화를 낸 적이 많았어요. 엄마한테 고모가 그러는 거 왜 가만두냐고요. 아빠는 어떻게 가족끼리 그러냐는데 고모야말로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해도 허허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막내 고모뿐만 아니라 다른 고모들도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좋은 신우들은 아니었고 미친 막내가 날뛰는 것을 보고만 있었으니까요. 고모는 같이 사는 아저씨에게도 악처나 다름없이 굴었습니다. 고모는 재혼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부라 불렀던 분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해요. 편의상 아저씨라고 할게요. 다른 고모부들이 고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다정하게 굴면 고모는 같이 사는 아저씨한테 너는 나한테 돈도 안 갖다 주고 선물도 안 주고 뭐 하는 거냐며 나 좋다는 남자 찾아가게 나 좀 놓아달라고 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알겠다고 했고요. 저희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저희 부모님이 주말 부부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고모는 저한테 니네 아빠 여자 붙여줘야겠다고 남자가 혼자 밥 해먹고 지낼 수가 있겠냐고 하면서 엄마 듣는 데서 네 아빠한테 여자 붙여줘야지 이러더라고요. 아빠 지방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있는데 괜히 전화해서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는데 딸이 아빠에게 안부 전화를 하면 아빠가 힘나는 거잖아요. 고모는 괜히 심술이 나서 이런 소리를 한 거였겠죠.
그 말 들었을 때 고모에게 그럼 연락 안 할 테니까 우리 아빠 평생 고모가 수발 들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고모가 엄마 열받게 하는 말을 할 때 제가 아빠한테 화를 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고모가 아빠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엄마한테 저렇게 싸가지 없게 구는 거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제 동생이 땡땡이한테 고모님처럼 굴었으면 저는 싸대기부터 날렸을 거예요. 이렇게 아빠에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모가 우리 엄마 열받게 하는 말을 하면 2배로 고모를 놀려주곤 했죠. 예전에 고모가 자기네가 쓰던 세탁기를 저희 엄마에게 가져다 쓰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집에 있는 세탁기 멀쩡하다며 거절을 했는데 고모는 엄마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전화해서 세탁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고모네 세탁기가 더 크다는 게 저희 엄마가 고모네 세탁기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였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싫다면 말면 되잖아요. 집착을 못 버리고 저희 엄마한테 계속 전화해서 세탁기 언제 가지러 올 거냐고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고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집착을 하더라고요. 니네 엄마는 세탁기 가지러 온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안 온다고. 너라도 와서 세탁기 가져가라 하길래 엄마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버리던지 고물상에 전화해서 가져가라 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고모는 준다고 해도 지랄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 바쁜 와중에 고모 전화 받기도 힘드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 주고 싶으면 아저씨나 사촌 오빠 시켜서 갖다 주던지 하라고 한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고모는 악에 바쳤는지 저랑 통화가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부었대요. 고모는 저희 엄마에게 니년이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아들도 못 낳는 니년이. 땡땡이가 나한테 싸가지 없게 구는 것도 니년이 시킨 거지. 니년 때문에 집안이 위아래도 없고 망조가 들었다. 이랬대요. 저희 엄마도 30년 넘게 참기만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고모에게 똑같이 욕을 했다고 합니다. 고모는 어이없게도 신우한테 욕지거리 하는 것 좀 보라고 했대요. 저희 엄마는 신우년이 새언니한테 욕지거리 하는 게 잘못이지 누구한테 지랄이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고모는 다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며 저희 엄마를 찾아온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엄마는 그때 혼자 계시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 받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친정집으로 바로 달려왔어요. 저는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고요. 다행히 저와 남편이 먼저 도착을 했고 고모와 아저씨는 저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모는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어딜 신우한테 욕지거리냐고, 그러니 네가 딸만 낳은 거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고모한테 딸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고나 치고 돈 까먹고 깜빵이나 들락거리는 그런 아들 둔 것도 아들 둔 것이라고 자랑하는 거냐 했죠. 고모 아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고모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최고야!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럼 범죄자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됐지 왜 여기 와서 지랄이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화장품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데 문제야 아들한테 맨날 뜯기고 사고 수습하며 살아도 아들이 최고라 생각하면 그 아들 물고 빨고 살라고 약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도 말했어요. 아저씨는 여기 왜 온 거냐고요? 고모 편 들어서 우리 엄마 잡들이 하러 온 거냐고 물었더니 고모를 말리러 온 거라 하더라고요. 고모에게 말했죠. 고모 이혼한 것도 고모 잘못으로 이혼한 거잖아. 이혼하면서 애들 두고 나왔으면서 뭘 그렇게 당당해? 아저씨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의 남편이랑 불륜 저질러서 같이 살고 있는 불륜녀 주제에 남들 비난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진짜야? 저것들 아주 쓰레기들이네. 이렇게 말하더니 고모랑 아저씨를 끌어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고모는 저희 남편에게 끌려가 나가면서도 소리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현관문 닫기 전에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이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날 아빠 집에 들어오기 기다렸다가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아빠가 멍청해서 엄마가 맨날 고모한테 당하고 살지 않았냐고. 아빠는 안 해도 보호 못하는 멍청이라고. 그럴 거면 엄마 먹고 살 거 해주고 이혼하라고요. 아빠는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네요. 얼마 뒤에 다른 고모들에게 막내 고모 얘기를 들었어요. 고모는 사위에게 돈 내놓으라고 닥달하다가 딸에게 의절당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얘기를 들었는데 고모 전 남편이 최근에 양육비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고모는 안 주고 버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고모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막내 고모와 화해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막내 고모는 우리 엄마가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용서 안 할 거라고요. 우리 엄마 내가 보호해야지. 아빠 못 믿는다고요. 몇 달 전에 친척 동생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막내 고모를 만났어요. 고모가 제 팔을 툭툭 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정색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고모가 따라오면서 말을 거는데 고모가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그래서 딸한테도 의절당하고 살지 않니? 핏줄 좋다는 게 뭐니? 이제 보고 살자. 이러는데 그 가정스러운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용서한다고 해도 고모는 내가 용서 못해. 우린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내 동생 결혼한다고 해도 고모는 오지 마. 남편이 고모 쫓아낼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 후로 고모들은 은근슬쩍 저와 막내 고모를 화해시키려고 하더군요. 막내 고모가 저와 저희 남편 무서워서 친가 모임에 못 오겠다고 했대요. 큰 고모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굳이 저한테 막내 고모에게 전화하라고 시키길래 막내 고모가 누군데? 아, 우리 엄마 못된 신우년들 중에서 제일 악랄한 년?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고모들 모두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제가 독종 중에 독종인 막내 고모랑도 기죽지 않고 맞섰으니 다른 고모들은 저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동안 막내 고모가 엄마에게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욕하고 괴롭힌 거 제가 다 모아두었습니다. 저한테 그랬던 것들도요. 좀 더 생각해보다가 기분 나쁘면 고소하려고요. 사람 피 마르도록 괴롭히고 칼날 같은 혀 놀린 대가로 돈 좀 내라고요. 고모는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신경 끄고 사는 것과 고모를 고소해서 괴롭히는 것 중 저의 정신건강에 더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한 달 뒤면 저희 엄마 환갑이에요. 야금야금 모은 돈으로 꽤 비싼 가방 하나 사 놓았습니다. 그날 주인공인 엄마가 큰딸이 사준 가방 메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인간 같지도 않은 신우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도 우리 생각해서 참아낸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요. 잘하셨습니다. 쓰니님이 고모한테 큰 소리 내니까 어머니도 고모에게 큰 소리를 내신 것 같네요. 이런 게 장녀 역할이죠. 어머니가 이제 환갑이라니 앞으로 모래알같이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인생은 효성 지극한 큰딸 큰사위 때문에 든든하고 행복할 것 같네요.